예, 김대희 선생입니다. 자, 실전학습 마지막에 있는 거죠. 2회차 마지막에 있는 유능길의 완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매우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문제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뭐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꽤 많이 보였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예전에 그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말 한 적 있었죠. 자주 보는 글들이 어쨌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글인데 다만 만약에 완장이 출제가 된다면 선생 생각에는 이 지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너무 지문이 쉽게 나온 거고요. 자, 종술이라는 인물이 서서히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아니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종술이 내적 갈등을 겪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읽고요. 본문 읽어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완장으로 상징되는 권력에 도취된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권력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자, 일단 완장이라고 하는 놈의 상징성을 얘기했죠. 완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한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권력이 아니고요. 하급 권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진짜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완장을 차지는 않죠, 그죠? 근데 여기서 완장이라고 하는 건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긴 한데 아주 높은 권력이 아니라 집꼬리만한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집꼬리만한 권력을 잡고 나서 그 권력에 맛을 들이고 도취되어서 그 권력을 놓지 못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권력의 허구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완장의 상징성이다. 권력을 상징하는 완장은 그것을 찬 종술의 행포를 통해서 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자, 권력의 폭력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지문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나중에 이 문제가 만약에 변형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또한 더한 힘을 가진 권력 앞에 쉽게 권위를 잃는 완장의 모습을 통해서 권력의 허구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 더 큰 권력 앞에서는 완장이 힘을 잃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하급 권력이라고 이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 한편 이 작품의 군부 독재에 서슬퍼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분위기가 어둡지 않은 것은 구수한 남도 방언에서 나오는 해악과 풍자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상의 특징이 남도 전라도 지방의 방언이 나오니까 향토성, 토속성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글 전체가 해악적이기도 하고 풍자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답니다. 마지막 부분은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갈 텐데요. 일단 지문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지문일수록 항상 기본을 잊지 말자는 말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장면이 나오면 장면을 찾는다. 그 다음 인물 나오면 인물을 찾는다. 인물의 심리와 정서가 있으면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시점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소설 지문을 읽는다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해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운수불길에서 잠깐 이런 촌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십비 보들 마시오. 자, 사투리 쓰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좀 어렵겠네. 자, 이 보수들 저수지 감시가 뭐예요? 감시가 내가 겨우 5만 원짜리 꼴머신 푼수백기. 자, 5만 원 받는 머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소? 자,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지금 빈정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아직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수지 감시를 시키는 것 같죠. 나한테 5만 원 월급 5만 원 정도 주면서 저수지 감시나 시키는 거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거냐. 자기가 좀 우습게 본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나 임종술이 이 말을 하는 인물이 임종술인 거죠. 자, 나 임종술이 이래 봬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까지 들어본 사람이요. 자, 그것은 공연한 허풍이 아닌 사실이었다. 동대문의 시장 바닥에서 처음에는 목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포장마차 할 때라든가 목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뭐 이런 거겠죠. 그 자기 가게가 없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 장사부터 포장마차 할 때까지라든가 마지막으로 양키 물건에 손을 대기까지 종술은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좌우지간 사장님 소리를 곧장 듣곤 했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사장님 소리를 듣던 나한테 5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저수지 감시원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좀 뭔가 화를 내고 있는 종술의 모습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아놓고는 호남 지방의 야산 개발 사업이 한창일 무렵에 마을에 가끔 나타나던 측량 기사의 부조원인지 뭔지 하고 눈이 맞아서 달아나 버린 마누라까지도 처음에는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지금 종술의 상황이 나와 있죠. 그죠? 정술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딸아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미 결혼한 사람이네요. 마누라도 있었는데 이 마누라는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도 안 올리고 살림부터 차린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그가 한때 단골로 드나들던 맥주홀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종술의 과거의 삶을 요약적으로 살짝 정리해 줬고요. 자, 그 다음 무작정 화를 낼 일만은 아니네. 사람이 과거는 어쨌을지 망정 시방은 사세에 따라 사정에 따를 줄도 알아야지. 장차 또 늘품수가 생기는 법이지. 자, 사정에 따를 수 있어야 나중에 좋은 운수가 생기는 법이다. 안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소. 지칠 줄 모르는 최 사장의 끈기에, 자 그러면 최 사장이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죠. 끈기에 힘입어 익삼 씨가 다시 설득에 나섰다. 그렇다면 최 사장의 편인 익삼이라는 사람도 있네요. 자, 내가 자네라면 나는 기왕 낚시질하는 김에 비단 잉어에다가 월급 봉투를 암양해서 한몫같이 낚아 올리겠네. 삽자루 들고 땅 띄어는 배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차고 물 가상이로 왔다 갔다리 하면서 땡땡땡. 자, 되게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투리가 좀 있어서 썩 와닿진 않습니다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내가 자네라면 기왕 낚시질하는 바에 비단 잉어에다가 월급 봉투를 암양해서 한목에 같이 낚아 올리겠네.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맨날 낚시하러 오는데 낚시하러 오는 김에 감시 좀 하면 잉어도 잡고 월급도 받지 않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삽자루 들고 땅뛰기 하는 바도 아니고, 자, 농사 짓는 거 삽자루 들고 땅뛰기 한다. 아마 이게 힘든 일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차고 물 가상이로 왔다 갔다 하면 땡땡땡 얘기해서, 자 이제 완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그랬더니 그 다음 보시면 완장이요. 자, 그렇다. 완장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종수리를 흥분한 머리를 무섭게 때려서 갑자기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완장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종수리가 흥분한 상태가 되죠. 자, 요런 거 항상 잘 봐두셔야 돼요. 어떤 소재가 나오잖아요. 소설에서 소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 모든 소재를 전부 다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소재 하나가 나와서 완장이죠. 이런 게 나왔는데 인물의 정서나 태도가 변화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저수지 감시원에 대해서 전혀 흥미가 없던 종술이라는 인물이 완장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흥분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자, 뭔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소재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읽어나가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에다 차는 그 완장 말입니까? 종술의 천진스러운 질문에, 천치스러운 바보스러운 질문에 최 사장은 또다시 그 어울리지 않는 너털 웃음을 호탕하게 터뜨렸다. 이 사람아, 팔 완장 말고 기조그 멘트로 사투리에 차는 완장이라도 받는가? 뭐 이런 표현 보면 뭐 사투리도 있고요. 좀 뭔가 좀 웃긴 표현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해학성이 아까 해제에서 봤었던 해학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굳이 뭐 이런 대사 정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완장이란다. 왼쪽 팔 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 계속 완장에 집중해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래 잽산대가 있는 최 사장이었다. 그는 우연히 튀어나온 완장이라는 말에 놀랍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술의 허점을 간파하고는 질한 놈이 곡간벽에 구멍을 뚫듯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로 마음 먹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뭐 이미 눈치를 챘겠습니다만 최 사장의 속마음 내면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읽는 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을 읽을 때는 당연히 머릿속으로 읽어나가면서 장면이 뭐고 인물이 누구고 심리가 뭐가 나왔고 시점이 뭐구나 자동적으로 판단되게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쉬운 걸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잔소리 한마디만 더 하죠. 선생님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위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소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상위권들이 시험장에 실전에 들어가서 문항을 틀렸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항상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우습게 보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항상 아무리 쉬운 지문이 나와도 어차피 이것도 2점이고요. 어려운 것도 2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지문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석하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하얀 완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크지막하게 써서 멋들어지게 채워줄 작정이네. 계속 완장 가지고 충동질을 하네요. 고단했던 생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숱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수의 내리에 스쳤다. 자, 다시 이제 종술의 내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숱한 완장들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힘없는 자한테 가해지는 억압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종수는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권력들 혹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여러 번 맞닿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부터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너울거리는 치맛자락의 한 끝을 슬쩍 벌려서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자, 뭘 유혹하는 거죠? 종술한테 권력욕인 거죠. 네가 그동안 완장한테 당해만 왔는데 너도 이제 그 완장을 차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을 마음속으로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장 경비나 방범들의 눈을 피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끝없이 쫓겨다니던 시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오던 시비와 단속들, 암거래 조직에 끼어들어서 미군 부대나 양색시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건들을 상인들한테 중개하던 시절, 그리고 똑같이 전매범과 간세법의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조직과의 피나는 세력 다툼 끝에 상대편의 밀고로 D가 구린 미제 컬러 텔레비전을 운반하다가 체포되어서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을 몸으로 때우던 시절 땡땡땡 몸으로 때웠으니까 징역을 갔다는 말이겠죠. 자, 계속 지금 종술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건데 이 과거의 기억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완장으로 상징되는 어떤 권력에 억압되어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으로 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권력에 억압되어서 권력의 피해를 봐왔던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그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종술이라는 놈은 지금까지 아무 관심이 없던 저수지 관리인의 자리를 이제 수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맞아 봅니다.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완장 때문에 놀아나는 것은 제 쪽이었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왔던가. 자, 그런 권력들 때문에 권력의 억압 앞에서 종술은 많은 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부러움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종술한테는 그 완장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고 동시에 자신도 그런 완장을 차고 싶다, 권력을 가지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선망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 같아요. 자, 완장이란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종술은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중략되어 있고 한 장면이죠. 자, 종술이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완장이라는 말을 듣고 저수지 관리인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를 읽는 내내 장소나 시간이 변화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장면으로 볼 수가 있고 등장인물은 3명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확인했고 넘어갑니다. 자, 오매시상이나 네가 완장을 다 둘러야. 자, 뭔가 놀라움이겠죠, 그죠? 일단 사투리 하나로 시작합니다. 사투리가 사용되게 되면 방언이 쓰이게 되면 토속성, 향토성, 앤드 생동감 이런 거 정도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니까 쓰지도 않을게요. 자, 그다음 극간남의 것, 새고랑 채울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데요 뭐. 자, 뭔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속마음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전장면에서 봤다시피 이 종술이라는 놈 완장 하나에 목숨 거는 놈인데 자기가 지금 찬 완장이 새고랑 채울 권한도 없는 힘도 없는 완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우남댁이 아마 종소리의 엄마일 겁니다. 우남댁은 눈앞이 다 캄캄해져 왔다. 처음에 맛본 기쁨이 마을 해관역 공동수도 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나중에 느낀 놀라움은 널금 저수지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이었다. 자, 아들의 완장찬 모습을 보고 우남댁이 느꼈던 두 가지 정서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조그만 기쁨. 자, 맨날 집에서 놀던 논팽이 아들이 완장을 차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작은 기쁨이 있었고, 동시에 그 기쁨보다 더 큰 놀라움이 우남댁의 마음속에 생겼답니다. 대체 이 노릇을 어째야 한단 말이냐? 너 그거 안 두르고 감시원 할 수는 없겠냐?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완장이겠죠. 이걸 보면 우남댁은 여기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남댁은 이 완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시선 혹은 부정적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놀던 아들이 이제 일하러 간다고 하니까 기쁘기는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장을 차고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다음 갑니다. 당시도 하는 말씀이었다. 순전히 완장 매력 한 가지에 이끌려 맡기로 한 감시원이었다. 그런데 그걸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아들더러 언제까지나 개망난이 먹고 대학생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자, 아들이 동네의 개망난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거고. 먹고 대학생, 이거 대학생이란 말이 아닙니다.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은 밥만 처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놈이라는 뜻이에요. 개망난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개망난이로 놀고 있는 아들이, 다시 얘기합니다만, 완장을 찼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완장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놀라운 마음도 있어서 아들한테 일하는 건 좋은데 완장을 차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 A참 엄니는 동네에서 사람 대접 좋게 받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아들이 그렇게도 영 못마땅하셔. 돌아가신 양반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돌아가신 양반 누구겠어요? 종술의 아버지겠죠. 그죠? 또 우리 여기서 알 수 없어요. 나오지 않았으니까. 호술 공부할 때 물론 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 지문 속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추측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두 인물의 대화를 보면 어머니는 우리 집 양반, 다시 말해서 종술의 아버지, 엄마의 남편, 종술의 아버지가 그 완장과 관련된 뭔가 좋지 않은 사건 혹은 기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큼은 그 완장을 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신 양반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심정을 대강은 이해할 것만 같았다. 자, 엄마가 왜 완장을 차지 말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종술도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기억이 있다는 말이겠죠. 자, 하지만 완장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다 지 핏줄인갑다. 그 완장하고 이 완장은 엄연히 승질부터가 다르단 말이요. 홧김에 종술은 그의 목리를 부리고 말았다. 뭔가 고집 부리는 거, 뭐 그런 거죠. 짜증 부리는 거, 목리를 부리고 말았다. 새 출발이 약속된 날, 그 삼삼한 기분이 걸맞게 모처럼 어머니 앞에서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자고 단단히 작정한 바가 있었으나 캐캐게 묵은 생각으로 아들의 흥을 산산조각 내는 데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저까지가 지문 내용입니다. 자, 뒷부분은 별거 없네요. 그죠? 자, 완장을 차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 종술의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그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이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수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는 먼저 시점을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지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 글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관계없는 걸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점을 먼저 띄워놓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일단 1번부터 갑니다. 방언을 사용하여 작품의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방언 사투리 쓰고 있고요. 지역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향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언 사용의 효과, 향토성과 토속성.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일 거고, 2번은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그 사장의 말에서 완장 어디 차느냐 그 부분에서 본 적이 있죠. 3번 섬세한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자, 일단 나눠서 봅시다. 배경 묘사 섬세하다고요? 자, 이건 일단 나중 문제고요. 배경에만 집중해 보세요.
배경이 나왔다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었겠죠. 그죠? 과거 어디서 벌어진 얘기겠죠? 딱히 안 나왔어요. 나는 집은 건 알겠는데 집의 모습 묘사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배경 묘사 자체가 없으니까 뒤에도 당연히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들어가서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죠.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 구두점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심표 써가면서 과거 종수리가 완장찬 자들한테 어떻게 당하며 살아왔던가 그 얘기하던 부분에서 심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5번도 가능하고요. 답은 3번 말고는 없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2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내용 물었어요. 1번 종술은 최 사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제일 첫 대사를 보면 월급 5만 원 받는 종놈을 나보고 하란 말이냐 그렇게 말했었죠. 1번은 가능하고요. 2번 익삼 씨는 최 사장의 편에 서서 종수를 설득하고 있다. 익삼 최 사장 같은 편의 사람이고요. 종수를 설득하고 있다고 지문 속에 직접 나왔었어요. 3번 우남댁은 종술의 취직에 대해서 양면적인 감정 기쁨과 놀라움이었죠. 조금의 기쁨과 큰 놀라움. 자, 4번 최 사장은 종술의 욕구를 자극하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딱 얘기하는 순간 완장에 집착하는 것 같으니까 완장 얘기 계속하면서 종술을 취직시키려고 하는 거죠. 답은 5번이겠네요. 종술은 우남댁이 자신을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이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자, 3번 기억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다. 적절한 거. 자, 완장이죠. 완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따져봅시다. 1번 종술에게는 선망의 대상 이것도 지문 속에 직접 나왔죠. 선망의 종술한테 한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지문 속에 있었습니다. 종술에게 선망의 대상이지만 우남댁에게는 근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완장을 차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었죠.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4번 해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말합니다만 이런 문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보기 볼게요. 71년 미국의 스탠퍼드의 짐바로 교수는 모의 교도소 실험을 하였다. 짐바라도 교수는 대학의 건물 지하에 실제 교도소와 유사한 공간을 만든 후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원자들을 모집하였고 이들을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로 분류했다. 그런데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서 진짜 수감자와 교도관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교도관이 된 참여자들은 교도관 이걸 속에서 뭘 상징할까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는 통제와 권력을 즐기며 권력을 즐기고 있대요. 권력을 즐기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 문제가 다시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글 속에서 교도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술이죠. 종술이 어떤 모습 보일까? 권력을 즐기면서 공격적인 행동, 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답은 이미 그러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1번 종술이가 저수지 감시원이 되지 않는다면 친절하고 유수한 성품. 자, 보세요. 감시원이 되지 않으면 친절하고 유순한 성품을 유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자,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아까 이 보기에서 이 보기 보세요. 교도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재수가 된 사람들은 친절하고 유순했어요? 아니죠, 그죠? 그거 아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미 종술이는 그랬던 사람이 아니죠. 개망난이었으니까 유지한다는 말도 잘못된 거죠. 자, 2번 종술이 완장을 차게 된다면 그가 과거에 당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억압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2번은 가능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최 사장이 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그와 권력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보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내용과도 안 맞습니다. 종술이 과거 인연을 맺어온 완장에 대한 기억은 자신이 통제와 권력을 행사했던 일과 관련된 것이다. 통제와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받아온 거죠. 많은 완장들한테 마음속에 한이 됐다고 했으니까 많은 완장들로부터 통제를 받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얘기했던 것이지
행사했던 게 아닙니다. 자, 5번. 종술이 처음에 저수지 감시원을 거부했던 이유는 통제와 권력을 위해서 필요한 공격적 행동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전혀 지문 속에도 보기에도 나온 바가 없죠. 답은 2번밖에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억압하는 존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보기를 다시 보시면 권력을 즐기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로 볼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인가요?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말랑말랑한 간단한 글 하나를 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